자, 시험지 중에 12, 13, 14, 21, 22 이렇게를 먼저 풀어줄 겁니다. 내가 풀어봤을 때 이렇게 5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5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5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내가 너무 궁금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질문할 사람 좀 질문하시고 혹시 시험지 안 가져온 사람은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책상에 있어요. 12번은 4쪽이네요. 자, 4쪽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요구라고 하자. 이랬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뭐 문제는 다 숙지하고 있을 거고 제일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fx라는 함수가 연속일까? 문제에서 fx는 연속이다 아니다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이 지점에서 위에 거랑 아래 걸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위에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데 자, 과연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2a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돼야 되니까 2a가 3이 돼야 되고 a는 얼마야? 2분의 3이 돼야 되죠. 그쵸? 네. 공간이 별로 없네. 보이니? 자, 근데 이 2분의 3이라는 값이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문제에서 A는 어때? 2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A가 2분의 3일 수가 없어. 그럼 요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그러면 f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f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자, 그러면 fx가 2에서 불연속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hx라는 친구 hx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h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hx는 연속이에요. 연속인 함수 hx입니다. 그죠? 연속인 함수 hx. 근데 fx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얘들아, 이 fx가 2에서 불연속인데 fx분의 gx라는 요 함수는 2에서 연속이 된 거잖아. 그죠?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질 수 있죠? gx에다가 x자리에 2를 넣었을 때 얘가 반드시 얼마여야 될까? 0이어야 돼요. 그쵸? 이게 곱하기나 나누기의 형태일 때 붙여주기라고 설명했던 거 있죠? 붙여주기. 얘가 2에서 불연속이지만 gx가 자, 그럼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게 gx는 G2라고 쓸게요. G2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G2가 0이어야지만 fx가 2에서 불연속인 것을 gx가 커버하면서 hx가 연속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gx가 갖고 있는 인수를 하나 찾은 거지. 그치? 그러면 gx는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x-2라는 인수를 하나 갖겠구나. 그죠? 그리고 3차 함수니까 뭔가 2개를 더 갖고 있겠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fx랑 gx를 이제 좀 써볼게요. 밑에다가 fx는 이제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닐 때 hx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가 1로 갈 때 이때 hx를 써보고 싶은데 1 근방에서는 fx가 요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요 범위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hx는 어떻게 생기냐면 fx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건데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요렇게 돼서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리고 위에 gx가 올라가 있는 요게 지금 hx가 x가 1로 갈 때 극한을 표현한 겁니다. 또 a에서의 극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a로 갈 때의 hx. 자, a라는 애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보다는 큰 애기 때문에 요때 fx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그죠? fx 자리에 얘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 이때는. 그러면은 요거를 x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는 g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hx가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 둘 다 수렴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요 값이 만약에 수렴을 하지 않아 버리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해 버릴 텐데 발산해 버리면은 hx가 연속이라는 함수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각각 수렴을 해야 돼요. 그리고 h1과 ha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h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곧 h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값이 곧 ha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고 당연히 수렴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봐봐. 얘가 지금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x가 1로 가는데 분모에 지금 x는 x-1이라는 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줘야 될 거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x가 a로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도 당연히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인수를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응? hx가 아니라 gx에 대해서. 그죠? gx는 이 녀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녀석도 가지고 있어야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gx는 x-1과 x-a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일 거다. 그치?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다 좀 쓸게요. 자, gx가 저거일 때 그럼 이번에는 hx를 한번 써볼게. 자, hx는 hx는 이제 fx분의 gx인데 fx가 영역에 따라서 두 종류였으니까 hx도 두 종류로 써보면 자 x-1 그리고 x-3분의 분자가 gx잖아. gx는 x-2 x-1, x-a 이렇게 정의가 됐죠. 자, 근데 이건 언제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hx고 그 다음에 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의 hx는 마이너스 x, x-a 요게 분모에 있고 분자는 똑같이 gx니까 요거가 있겠다.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자, 그러면 같은 거 지워버리면 그리고 x-1, x-1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x-a, x-a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지금 hx인데요. 우리가 hx에 대해서 h1과 ha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자, h1을 찾아보면 h1 1은 위의 식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잖아. x자리에 1을.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괄호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ha 그죠? ha는 a가 2보다 크니까 밑에 식에다가 x자리 a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거하고 요게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그러면 a-1을 하나 지울 수 있겠네. a는 2보다 크기 때문에 a는 1은 아니니까. 그죠? a-1을 하나 지워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떨어질 테니까
a분의 a-2가 2분의 1 맞아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x자로 곱하면은 2a-4는 a가 돼가지고 a는 얼마죠? 4가 되나? 그렇죠. a는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 값이 4라고 나왔으면 이제 hx가 완전히 완성된 거잖아요. a까지 알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4라고 나오는 순간 hx가 정의가 됐고 그러면 h1과 h3의 값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h1은 아까 요거였거든요. 요거.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a 요게 h1이었으니까 그러면은 h1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되고 자 h3이면은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x자리 3 넣는 거잖아요. 그죠? 알았다잉. 자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인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답이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이게 뭐 연속이랑 그 다음에 연속일 때 이제 그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같다는 거, 뭐 붙여주기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만만치 않은 문제였죠. 1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13번. 자, 13번은 자, 요 문제인데 13번은 그래도 비교적 좀 정직하게 풀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아마 오답률은 높을 거야. 우선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요. S3, S6, S11이 등장을 하고 있고 첫째 항이 양수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이때 공차 D가 양수여야 할까요? 음수여야 할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만약에 D가 양수라면 얘들아 그러면 첫째 항도 양수니까 이 수열의 모든 항이 다 양수겠죠. 그렇게 되면은 S3과 S6이 절대값을 씌워서 같을 수가 없죠. 그죠? S3도 양수일 거고 S6도 양수일 건데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S6이 무조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공차는 음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바로 처음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공차가 양수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S3부터 써볼게요. S3은 2분의 3 괄호 2a 플러스 2b죠. 이렇게 되니까 2로 한 번씩 나누면 3 괄호 a 플러스 d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S6 써볼게요. 얘는 2분의 6 괄호 2a 플러스 5d죠. 그죠?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 계속 쓰는 거예요. 앞에 거 3되고 2a 플러스 5d 이렇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S11 S11은 2분의 11 괄호 2a 플러스 10d 그치? 그럼 2로 한 번씩 나누면 11 괄호 a 플러스 5d 이렇게 될 텐데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은 이랬으니까 그지? 요걸 만족하는 게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S3랑 S6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S3랑 S6. 자, 얘네 둘이 그냥 서로 같은 수일 수도 있죠. 그죠? 지금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완전히 같은 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개의 항의 합이 0이면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S3과 S6이 그냥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S3하고 S6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가보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그냥 같은 거니까 뭐 3, 3 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d가 2a 플러스 5d하고 같지요. 그럼 뭐가 되니? a가 마이너스 4d가 되나?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d가 됐을 때 이 내용을 다시 여기 S3, S6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자, 요때 S3는 그럼 뭐가 되냐면 a 자리에 마이너스 4d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3d의 3배니까 마이너스 9d가 되죠. 그죠? 당연히 S6도 집어넣어보면 똑같겠죠? 그죠? 그렇게 가정하고 푼 거니까. 자, 세 번째 S11에도 한번 넣어봐요. S11. S11에 A 자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4D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D가 되고 얘는 뭐가 돼? S11은 11D가 되나? 이렇게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요거를 딱 찾아놓은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까 D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찾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얘는 그러면 양수겠고 얘도 양수겠고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부분만 싹 떼와가지고 요 부분을 계산해서 D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S6은 지금 양수잖아요. S6은 양수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써보면 양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9D라고 나올 건데 S11은 음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은 2D가 마이너스 3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A가 마이너스 4D하고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D가 이거면 A는 뭐야?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하는 거니까 6인가? 그죠? D값 나오면 A값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를 볼게요. 자, 이 경우는 S3하고 S6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로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D가 자 부호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D하고 같겠죠. 아까랑 똑같이 푸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3A가 마이너스 6D인가? 그럼 A가 마이너스 2D겠네. 그지? A가 마이너스 2D.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D인 상황에 또 요 S3, S6, S11을 써보면 S3는 마이너스 2D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D가 되겠네요. S6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2D가 들어가면은 3D가 되겠고요. S11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2D가 들어가면 33D가 되겠네. 그지?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S3는 양수인데 S6이랑 S11은 둘 다 음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요때는 요 식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S6과 S11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바뀌면서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 돼요. 그죠? 그러면 30D가 마이너스 3이 돼서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다. 그럼 A는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니까 5분의 1인가?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값을 지금 두 개 찾았고요. 하나는 6, 하나는 5분의 1이에요. 그죠? 6하고 5분의 1.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5분의 31.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14번이 굉장히 어렵죠? 이 시험 볼 때 얘들아 14번을 내가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맞추는 사람 있어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맞췄어? 디귿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 이건 아니었어? 그래? 이거를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풀었으면 대단한 거죠. 이 그래프랑 이런 3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두 다 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기억까지는 바로 확인을 해야 되고, 리은 조금 어렵고 디귿이 좀 많이 어려운데 기억부터 생각을 해보면 K가 0일 때라 그랬거든. K가 0일 때라 그랬으니까요. 기억은 fx가 x세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냥 K가 0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gx니까 요렇게 한 게 0이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은 그냥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요거를 y라고 그냥 하고 y 프라임을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4x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x를 묶으면 3x 플러스 4니까 그지? 마이너스 3분의 4와 0에서 풀 이렇게 가는 친구죠. 그러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텐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0인 거잖아.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0에서 지금 극소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우리 요거 그린 거잖아. 그죠? 요거 그린 거잖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0,4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0,4란 얘기는 얘보다 더 아래쪽에 y축이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y축은 요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고 요렇게 요런 함수니까 이 녀석이 x축이랑 한 번밖에 더 만나겠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0이다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확실하게 맞는 말이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fx-gx 그랬어요. 그러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gx니까 요렇게 될 건데, 자,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kx를 분리시킬게요. 여기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kx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먼저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녀석을 y는 이라고 부른 다음에 아까처럼 y 프라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요. 그러면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4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0하고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함수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야. 그지? 이렇게 돼. 근데 얘는 0, 몇을 지나가죠? 0,8을 지나가죠? 여기가 그럼 8이네요. 여기가 8이고, 자, 조금 귀찮지만 여기 3분의 4 지점 있죠? 여기가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봅시다. 3분의 4일 때 여기다 3분의 4 집어넣는 거죠. 얼마냐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죠? 27분의 64인가? 마이너스 2 곱하기 9분의 16 플러스 8. 그럼 27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32 플러스 8인데 이게 27분의 96이죠. 그러면은 27분의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8이면 얼마야? 27분의 216인가? 그럼 27분의 184. 27분의 184. 그럼 여기가 27분의 184인데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게 양수죠.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x축이 뭐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함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kx라는 애를 하나 그어가지고 이 kx라는 애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텐데 요 3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려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여기다가 직선 이렇게 그으면요. 몇 번 만나게 되지? 그지? 별 생각 없이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3번 만나는 거죠. 3번 만나고 뭐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만날 수도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번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줘야 돼? 2번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줘야 되죠. 근데 얘들아 접하는 상태가 과연 여러 번 나올까요? 한 번만 나올까요? 삼차 함수의 모양을 생각해봐. 이건 너무 쉬웠나? 이게 아무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은 것 말고 또 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니은의 상황을 만족하는 k 값이 일단 한 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 k 값 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하나인 건 알겠고 그 하나가 그럼 4겠냐는 거죠. k가 4가 맞냐. 그래서 이제는 k가 그럼 4일 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k가 4일 때. 그치? k가 4일 때면은 요 직선이 y는 4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x라는 직선과 요 3차 함수가 과연 접하나, 얘처럼 이렇게 접하는 중근을 갖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kx 그러니까 여기를 4x라고 놓고 다시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이 과연 중근을 갖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얘는 2 집어넣으면 0 아닌가? 그죠? 2 집어넣으면 0이죠? 1 마이 마사 8이니까 2 집어넣으면은 1, 2, 빵, 빵, 마사 8, 마이너스 8, 빵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가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2가 요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 무슨 말이야? 접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접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요 지점에서 한번 접하는데 거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인 거고 여기 말고 반대쪽에서 만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니은도 맞겠죠. 그죠? 니은 맞겠고 자 이제 디귿은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서 알아낸 내용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기역과 니은에서 알아낸 내용들을 좀 활용해 볼게요. 자 일단 그 디귿에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gx가 절대값 fx하고 같으려면 자 g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값이니까 그죠? 절대값 fx하고 gx가 같은 거니까 gx는 무조건 0 이상의 범위에서만 우리가 다뤄야 돼요. 디귿에서는. 근데 gx가 식이 뭐였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 지금 디귿은. 그치? 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범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fx하고 gx가 그냥 같을 때 또 한 가지는 fx에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fx하고 gx 마이너스 반대쪽에 넣을게요.
gx 쪽에다 넣기 상관없으니까.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첫 번째 거는 이 니은에서 생각한 요식하고 어때요? 같은 식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기억에서 생각한 요식하고 같은 건데, 요 때는 이제 K가 0이었을 때고, 그럼 K가 0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요 때 그려놓은 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억에서 그렸던 그래프가 요거였는데, 요 그래프하고, 자, 아까는 이쪽을 0이라고 놓고 생각했잖아. 근데 디귿을 할 때는 K가 살아있으니까 여기를 똑같이 KX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 FX하고 GX가 똑같은 상황, 요 상황은 요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때 그래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초록색 상황은 요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때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볼 건데, 이 두 그래프가 서로 어떤 위치관계에 있나 좀 생각해 보면, 좀 지울게요, 여기를. 자, 이렇게 지우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1 벗어나는 요 옆에만 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 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어떤 함수 값을 갖는지 찾아놓고 갈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리리리리리리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인가 찾아봐요.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4니까 5가 되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지점을 지나가는 친구고, 반대쪽에 1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띠리리리리 올라가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지? 7 되나? 1,7 지나갑니다. 그죠? 자, 이 녀석도 찾아볼게요. 이 녀석도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띠리리리리리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5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면은 얘보다 약간 앞에 있을 테니까, 여기 있을 테니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7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요 점하고 요 점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요 점하고 1,7, 1,7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얘네 둘의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5 요 점을 둘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1,7 요 점도 둘 다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인데, 자, 요 놈 먼저 그려보면, 요 놈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약간 내려가던 중에 여기서 멈췄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그래프.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요게 지금 요 놈의 그래프 중에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요 놈의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었죠, 지금?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중에 여기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좀 더 내릴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범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둘 다 그려놓은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 KX 있잖아,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 KX, 그걸 하나 딱 긋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KX를 내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봐봐, 얘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초록색이랑 한번 만나고 저 위에 올라가면 초록색을 한번 또 만나겠죠.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 아래서 초록색이랑 한번 만나고 파란색이랑 한번 만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높이면 4번까지는 만날 수가 있어요. 4번까지는. 근데 여기서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5번을 만나게는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7근의 개수가 5가 되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복잡해요. 디귿을 설명하는 방식이 그나마 눈에 좀 보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래프로 판단하시면 되겠다. 디귿은 틀려서 답은 기역 니은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기역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디귿이 맞다라고 문제 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요즘 약간 이제 추세가 역전돼가지고 디귿이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혹시 디귿을 도저히 모르겠으면 틀리는 쪽으로 갑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게요. 8페이지. 8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에 21번. 자, 21번은 이건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좀 풀어보시면 풀리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우선 A라는 점이 요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요거 위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곡선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역함수. 자, 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보면 K를 일단 넘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플러스 2 그러면 2의 Y 마이너스 K제곱은 X 플러스 2 그럼 2도 넘기면 2의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X.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걸 역함수로 만들려면 X랑 Y랑 그냥 자리 바꾸면 되죠. 그죠? X에 대해 정리하고 자, X, Y 자리 바꿔요. 여기를 Y로 여기를 X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게 역함수야. 그러면 이거 위에 A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요 점 있죠?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요 점을 우리가 A-라고 부르면 이 A-라는 점은 이 함수 위에 있지 않겠니? 그죠? 그죠? A라는 점이 이거 위에 있었으니까 A-는 그 역함수 위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A-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A-인 거죠. 그죠?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이 A-야. 그래서 A-는 원래 A의 좌표가 요거였으니까 A-는 B, A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B, A가 요거 위의 점이기도 하고 요거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풀게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자. B, A를. 그럼 A는 4 B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옆에 있는 식에다가도 집어넣으면 A는 2의 B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같다라고 놓을게요. 같다라고 놓으면 4의 B 플러스 K제곱 그리고 얘 넘어올게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는 0이네. 그치? 그러면은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2의 B제곱을 치환하겠습니다. 2의 B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2의 B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4의 K제곱이 남아있고 T제곱이고요. 얘는 2의 K제곱 분의 1의 T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에요.
되죠? 여기 마이너스 k제곱이었으니까 내린 거야. 그죠? 근데 이 식의 해가 이제 t인데 t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돼요? 문제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좌표평면의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A 다시도 오직 하나 존재할 거니까 요 B 값도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고 T 값도 그럼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돼요?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질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쓸게요. 중근을 가질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이니까 4의 k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k제곱 이렇게 되나? 요게 0이다. 그지? 판별식은 0이다. 그러면은 4의 k제곱 분의 1이 16 곱하기 4의 k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4의 2k제곱이 16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2k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렇죠? 그지? 요게 4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뭐가 되죠? 4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자 4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 돼가지고 t 값이 4네요. 중근 가졌지. 그지? t 값이 4. t 값이 4면 2의 b제곱이 4인 거니까 b는 2죠. b가 2. 그쵸? 네. b가 2라는 것을 다시 맨 처음 뭐 요식이나 둘 중에 하나에다가 b 자리에 2 넣고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집어넣으면 a는 6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을 볼게요. 자 22번을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뭐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요 식을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죠. 그죠? 요 식을 봤을 때 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x 자리에다가 2a를 대입해 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우변이 무조건 0일 테니까 x 자리에다가 2a를 대입해 보면 2a 절대값 g 2a는 0이 되는데, a는 지금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0이 아닐 거거든. 그죠? 이거는 0이 아니니까 g2a가 그럼 0이겠지. 그치? 그래서 g2a는 0이구나. g2a는 0이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준이야 이거 미분하면 뭐지? t라고 쓰면 안 되지. 그치?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a-x, fx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우변에 있는 식이 미분이 가능한 식이에요. 그죠? 미분이 가능한 식.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도 어때요? 미분이 가능한 식이어야 되거든. 근데 좌변에 있는 식이 뭐냐면
x 절대값 gx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이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상하거든. 우리가 보통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 미분 돼요? 그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보통 거기 x축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그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만 뾰족한 첨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첨점이 없을 수 있을까? 첨점이 없으려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x축이랑 아예 안 만나버리는 뭐 이런 상태면은 그러면 뭐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상관이 없지만 절대값을 씌웠을 때 x축이랑 만나는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x축이랑 만나잖아. 2a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었는데 뾰족한 점이 없다는 것은 그 2a라는 지점에서 어땠다는 걸까요? 그죠? 2a라는 지점에서 접했다는 거예요. 튕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x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gx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gx가 x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2a를 제곱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x를 하나 이렇게 추가시켰을 때 얘도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되니까 그치?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다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찾은 것과 이 녀석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합쳐가지고 gx가 x 그리고 x-2a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자 0이랑 2a를 표시하고요. 2a에서는 튕겨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요게 지금 g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gx 그리고 gx는 여기 지금 보면 상수항이 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상수항이 0이니까 이건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을 지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gx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요 hx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그냥 원래 요 녀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요 녀석을 hx라고 하면 자, 이 절대값 gx가 지금 gx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hx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계속 양수죠.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요때는 이 gx가 절대값 없이 그냥 gx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x제곱에 x-2a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x만 곱한 거예요. 그대로. 요 범위에서는.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때는 내려왔잖아, 이제. 그지? 0보다 작죠? 그죠?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거예요. 요렇게 생기는 hx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그럼 요렇게 내가 hx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h'x를 한번 구해볼게. h'x h'x를 구하면 미분하는 거죠? 곱미분. 그럼 2x의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x-2a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거를 공통인수를 좀 묶자. 이 공통인수 뭐니? 2x 괄호 x-2a로 묶을 수 있죠. 그죠? 묶어주면은 앞에 덩어리에서는 누가 남죠? x-2a가 하나 남고요. 뒤에 덩어리에서는 x만 하나 남네요. 그럼 x가 하나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2x가 돼가지고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2까지 묶어내고 4x 괄호 x-2a 괄호 x-a가 됩니다. h'x가. 그지? 근데 물론 이제 요 범위만 쓴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또 쓸 필요 없잖아.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놓은 거니까 미분한 것도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좀 이거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를 요렇게 지우고, 자 얘를 여기다 쓸게요. 그럼 요게 언제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인 거, 요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h'x인데, 근데 이제 이 h'x를 왜 구했냐면, 요식에서 아까 전에 요식을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었잖아요. 자, 요식의 양변을 미분했을 때 이때 지금 이 좌변이 h'x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좌변 전체를 hx로 잡았으니까 좌변이 미분된 게 h'x고요. 우변이 미분된 게 a-x 그 다음에 fx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a-x fx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둘 다 x-a, x-a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고 부호 바꾸고 요거 지워주고 부호 바꾸면 그게 fx 아니겠어?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식을 완전히 찾을 수 있어요. fx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요 a-x랑 x-에 지워지고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4x에 x-2a,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반대로 여기는 4x에 x-2a, x가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fx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요때 fx는 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프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가 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갈 거야. fx가. 그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똑같이 생기는데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요게 fx, y는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결국 우리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를 둘 다 그렸어. 여기까지 그렸어 지금. 그치?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나아 조건을 봐봐요. 나아 조건. g괄호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야. 그치? 자, g괄호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인데, 여기서 우리가 fx 잠깐 치환해봐요. fx를 잠깐 a라고 치환하면 ga가 0이다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ga가 0이다. 그럼 gx의 그래프로 갔을 때 ga가 0이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a가 2a여야 되죠. 근데 a가 뭐였어? fx였어. 그럼 fx가 0이거나 또는 fx가 2a다, 이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럼 fx 그래프로 와가지고 fx가 0이다? fx가 0이면 여기니까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해가 지금 2개 있는 거죠. 요걸 만족시키는 해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또 몇 개 나와줘야 돼? 이게 2개 나와줘야 합쳐서 4개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fx가 2a가 된다, 요걸 만족하는 x값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2a가 어디겠어? 여기여야지. 이렇게. 그치? 여기에 2a가 그어져야만 한 번, 2번 이렇게 2개의 해를 가질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위치는 2개가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a가 놓여야 되고, 자, 결론은 요 지점이요. 요 지점이 지금 이거 2차 함수 그린 거잖아요. 2차 함수 그린 거니까 얘가 정확히 지금 딱 센터에 맞게 있을 거거든. 0과 2a의 딱 중간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a, 2a로 나와버리네. 그죠? a, 2a. 그래서 이 a, 2a라는 점을 요 식이죠. 지금 요 그래프가 요 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a, 2a를 여기다 대입하면 a 값이 나와요.
A 값이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A는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A가 2분의 1 나오면 그러면 fx가 완성이 된 거고, 그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이 정적분 있죠? 요것도 지금 A가 2분의 1이면은 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간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인데, fx가 지금 두 종류잖아요, 그죠? 0을 기준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걸로 적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요걸로 적분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개 쪼개가지고 적분하면 답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4 나올 거예요, 4. 그래서 지금 우리 5문제 풀이했는데 이게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웠거든요. 확통까지 다 포함해가지고도 이 문제 5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과정을 푸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고, 뭐 등급컷 보면 알겠지만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 와중에 또 내 등급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 내 등급이 여기구나. 6월에는 그래도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들 말고 다른 문제들 이따가 그 확통 A반 시간에 풀어줄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따 확통 A반 시간에 10번이랑 11번, 15번, 20번, 그리고 확통 문제 중에서 27번부터 30번 요렇게는 이따가 그 A반 수업 때 풀어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 중에서 나는 좀 풀이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 A반 코 수업을 좀 다시 듣게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얘들아. 15분. 우리 자이에서 그 저번 시간에 풀이해 주려다 못 해준 문제 몇 개만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칠게요. 자이로 가보자. 자이 58쪽에 86번. 자, 요 놈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함수면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2개의 지금 함수 f 2개 연결해 놓은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그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래요. 그거를 만족하는 fx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 일단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이다 그랬으니까 그 2개부터 일단 뽑읍시다. 그지? 치역의 원소 2개를 뽑을 거니까 그냥 4C2라고 생각하면 되죠. 4C2 4개 중에 2개를 뽑을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 2랑 4를 뽑았다고 해보자. 2랑 4를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2랑 4를 뽑았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1, 2, 3, 4라는 4개가 2랑 4한테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라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치역의 원소로 2랑 4를 선택을 했다면 요 2하고 4는 같은 애한테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2가 1한테 쓰고 얘가 이렇게 써버리면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러면 안 되고 뭐 어때야 돼? 2랑 4는 같은 애한테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쏠 수 있니? 이 F도 같은 F잖아. 근데 우리가 치역을 2랑 4로 골라놨는데 얘가 1한테 이렇게 쏴버리면 치역이 2랑 4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애한테 쏴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 중에 하나한테 쏴야지. 2한테 둘 다 쏘던가 4한테 둘 다 쏘던가.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애한테 쏴야 되는데 그게 2냐 아니면 그게 4냐 그걸 고르는 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2라고 한다면 요거까지는 지금 정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요거까지는 정해져 버린 거야. 그지? 자, 그럼 그랬을 때 나머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이제 1과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4한테 쏴줘야 되죠.
그죠? 1과 3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4한테 쏴줘야 돼. 그리고 2한테 쏴도 괜찮고. 그럼 이 상황이 세 가지 아닐까? 왜냐면 자 1하고 3이 2하고 4한테 쏘면 되는데 2한테 몰빵되는 경우만 빼면 되거든요. 4한테 몰빵되는 건 상관없죠. 얘네 둘 다 4한테 쏴도 괜찮아. 근데 얘네 둘이 같이 2한테 쏴버리면 4가 치역에서 빠지니까 그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하나는 2, 하나는 4한테 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둘 다 4한테 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이 쏘는 거 세 가지 하면 끝났죠 뭐.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답은 1번이겠다. 그죠? 자 지금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게 1하고 3이 누구한테 쏠지 정하면 돼요. 그지? 지금 2하고 4가 둘 다 얘한테 쏘는 걸로 지금 약속을 한 거니까 그지? 1하고 3이 얘 아니면 얘한테 쏘면 되는 건데 만약에 1하고 3이 둘 다 얘한테 쏴버리면 4한테는 아무도 안 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4가 치역에서 빠져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치역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랑 4가 둘 다 치역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4한테도 누군가 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 3이 2, 4한테 쏘는데 이렇게 쏴도 괜찮고 거꾸로 쏴도 괜찮고 아니면 둘 다 4한테 쏴도 괜찮은데 둘 다 2한테 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4가 문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마지막에 1, 3이 쏘는 게. 자, 그 다음에 87번. 얘도 지금 합성 함수 문제인데요. 이게 봐봐. 무슨 말이냐면 F에서 F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 합성 함수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 NA가 6이면 그럼 이 6개가 각각 6개한테 골고루 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1대1 대응 함수니까 1대1 대응 함수는 합성을 시켜도 여전히 1대1 대응이거든. 그렇게 되면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가 6개가 되죠. 5개가 아니라.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절대 치역의 이 합성 함수의 치역이 5개가 될 수 없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NA가 4 이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을 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 얘네 둘이 이렇게 쏘고 얘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쏘고 이렇게 쐈어. 그럼 치역이 몇 개예요? 3한테 요렇게 여기 치역 4개 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을 똑같이 여기다 그린 요 모양을 여기다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F 합성 F의 치역은 절대로 4개보다 많아질 순 없어. 이미 여기서 4개밖에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연결되는 것만 이제 치역으로 살아남는 거니까 똑같이 4개던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줄어들던지. 그죠? 그래서 처음 쐈을 때 치역이 4개면 합성했을 때 치역은 그 이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5개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가 되기 위해서는 꼭 A의 원소도 5개가 돼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의 원소가 6개여도 안 되고 4개 이하여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그럼 꼭 5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NA가 5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1, 2, 3, 4, 5, 6 중에서 5개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6가지가 되겠죠. 6C5니까 그죠? 6C5. 네, 그래서 처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6가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에서 선택한 집합 A에 대하여 여기 선택을 좀 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에 1, 2, 3, 4, 5, 6이 있을 때 이 중에 치역이 될 5개를 요렇게 5개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X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K가 누구야 지금? 얘 아니야 얘. 그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가 얘잖아. 그러면 얘는
이 1, 2, 3, 4, 5 중에 하나한테 써야 되겠죠. 그죠? 치역이 얘네 5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 5개 중에 누구한테 쏠 거냐를 고르는 거니까 나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5가지예요, 5가지. 그쵸? FK를 선택하는 거니까 6이 누구한테 쏠 거냐. 뭐 얘가 아무한테 쏘면 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쏘는 거니까 얘는 5가지야. 그럼 이제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에서 선택한 A 얘네들 5개와 2에서 선택한 FK에 의해서 FK는 A의 원소이며 A는 B이므로 얘는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 중에 하나한테 쐈고 그럼 나머지 얘네 5은 얘네 5한테 1대1 대응으로 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쵸? 얘네 5이 얘네 5한테 1대1 대응으로 쏘면 그러면은 쏴볼게. 아주 단순하게 여기 가볼게요. 요렇게 쏘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 6을 하나 더 써가지고 요 함수를 그대로 카피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쏘고 6은 여기 쏜 거죠. 그쵸? 그러면 F 합성 F의 치역도 똑같이 1, 2, 3, 4,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원소 5개 나왔죠. 그래서 이 A의 원소 5개가 하나씩 1대1 대응시키는 경우와 같은 거니까 그냥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1대1 대응 함수. 그냥 순열이죠. 그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5팩토리얼인 거죠. 5팩토리얼. 이렇게. 그죠? 그래서 P가 6이었고 Q는 5였고 R은 5팩토리얼 120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131이 1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라스트 한 문제만 풀고 이름 갑시다. 뒤로 넘어가서 93번을 볼게요. 93번. 자, 93번. 자, 93번은 가로로 n개, 세로로 2개씩 총 2n개의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타일을 붙였어.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검은색으로 칠하는데 검은색으로 칠한 타일이 붙어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줄에 있는 타일 중에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의 개수를 K라고 하면 K는 0,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색칠된 거랑 두 번째 줄에 색칠된 걸 합쳐가지고 3개가 되는 거니까 첫째 줄에 빵개, 둘째 줄에 3개거나 뭐 첫째 줄에 하나, 둘째 줄에 2개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고 자, K가 0이면 첫째 줄에 하나도 안 칠한 거잖아. 그럼 둘째 줄에 몇 개 칠해야 돼요? 둘째 줄에 3개를 색칠해야지. 그치? 그럼 우리는 둘째 줄에 있는 자 여기 둘째 줄에 n개의 타일이 있어요. 둘째 줄에 1, 2, 3, 4 땡땡땡땡 해가지고 n개의 타일이 있어요. 타일에 번호를 붙였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 3개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지난 시간인가? 그 수영장 그 레인을 고르는 그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1, 2, 3, 4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10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5, 6, 7, 8, 9, 10. 자, 10개의 타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10개의 타일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골라야 되니까 자, 내가 만약에 뭐 얘를 고르고 얘를 골랐다가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그때 얘랑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 편에 있는 타일의 개수를 A개, 얘랑 얘 사이에 있는 타일의 개수를 B개, 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타일을 C개, 얘보다 오른쪽의 타일을 D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자 전체 10개의 타일 중에 경계선이 되는 세 친구를 빼면 몇 개죠? 7개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포인트는 뭐였죠?
B하고 C는 절대로 얼마가 돼서는 안 되고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쵸? 얘가 0이 돼버리면 얘랑 얘랑 붙어버리는 거니까 자 얘네들은 0이 돼서는 안 되고 A랑 D는 어때요? 0이어도 괜찮고 그쵸? 괜찮고 그래서 A랑 D는 0 이상이었고 조건이 B랑 C는 1 이상이었죠. 1 이상. 1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복조합으로 풀기 위해서 A, B 다시, C 다시, D 이렇게 B하고 C만 1씩 빼줘서 이런 방식으로 풀었었단 말이야. 중복조합으로.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 나는 지금 10개를 예를 들어 했는데 실제 상황은 10개가 아니라 몇 개야? N개인 거죠. 그죠? N개. 그치?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라 여기가 N이었다면 자 여기도 7이 아니라 N 빼기 3이겠죠. 그죠? 전체 개수 중에 3개 뺀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것도 5가 아니라 여기서 2개를 추가로 빼준 거니까 N-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치? 여기에서 1에 해당되는 거 2개 빼준 거였잖아요. 요거보다 2 작아진 거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4Hn-5라고 표현이 되겠다. 4Hn-5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4Hn-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K가 1일 때라 그랬으니까 첫째 줄에서 하나를 지금 색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 첫째 줄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색칠을 했다면 둘째 줄에 있는 타일 중에서 나는 2개만 추가로 선택하면 되잖아. 근데 그 2개를 선택할 때 요칸은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요칸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칸은 선택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서 n-3이다. 3Hn-3이다. 아까에 비하면 개수가 좀 그죠? 아까에 비하면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 건데 하나 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첫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라 그랬기 때문에 첫째 줄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타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먼저 한 거구나. 둘째 줄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중복조합으로 선택한 거예요. 붙어있지 않도록. 그럼 내가 둘째 줄에서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을 했다면 첫째 줄에 이제 한 칸을 칠할 때 요 칸 빼고 요 칸 빼고 나머지 칸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체 n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 고르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n-2가 됩니다. 그치? 두 번째 줄을 이미 칠한 상태에서 첫 번째 줄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요거였고요. 나에 들어갈 식은 n-2 이렇게 돼서 둘이 계산하면 답은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자, 그리고 얘들아 내일 알죠? 내일 2시에 역시 저번 주에 풀고 뒤에 남아있는 교과서 부분 풀 겁니다. 내일 2시. 그리고 내일 올 때 자이도 가져와. 자이. 알겠죠? 2시에 자이도 챙겨가지고 내일 만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어디까지냐? 84쪽까지입니다. 84까지. 이제 C 단원으로 넘어가서 84까지 풀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귀걸이가 어디 갔어?